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창원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조진래 후보, 그리고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는 무소속 안상수 후보의 3파전이 치열합니다. 자,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를 만나 단일화 여부와 함께 또 본인의 공약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진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24시간 정말 모자랄 정도로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선거운동을 지금 미리미리 지금 뛰고 계신데,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고 계신데, 예.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면 어떤 때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할 때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원이 아시다시피 보수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께서 우리 조 후보가 창원의 보수의 중심이 되어서 지켜달라, 또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아달라, 또 제가 내건 어떤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 공감을 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힘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입니다. 예. 다만 제가 현장의 민심을 체득한 결과 저는 항상 정치는 여민동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과 시민이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전제로서 여민동심, 즉 시장과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예. 소통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시군요. 시민들이 사실 공감을 해줄 때 가장 이제 보람을 느끼실 텐데, 반대로 가장 좀 힘든 점은 지금 뭐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힘들고 또 어렵고 하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예. 시간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민동심, 즉 시민과 시장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만이 네.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다. 그 속에 제가 어렵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더 신경 쓰는 그런 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후보님 포함해서 창원시장 선거에 모두 6명의 후보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들에 비해서 자신이 가장 이것만큼은 좀 자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상대 후보님들도 다 자질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입니다만은 후보님들과 비교할 때 제가 그런 분들과 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원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지역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데, 저는 변호사로서 사적인 영역에서 갈등 조절을 잘 해왔습니다. 소송할 때도 판결보다는 하해와 조정으로서 많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또 국회에서도 공적인 영역에서도 갈등 조절 능력을 배워왔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필요한데, 제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약 2년에 걸쳐 경남개발공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우리 시민과 도민을 위한 재경기숙사인 남명학사를 365원을 들여서 지어준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가적인 경험에다가 또 제가 경남 정무부지사로서 종합적인 행정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이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어려운 과정에서 공부를 했고, 또 과학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법대에 진출해서 변호사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법률 구조의 활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서민의 어려운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또한 다른 후보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불어서 그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말씀 참 차분하게 토박토박 잘하신다,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마음에 있는 진정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예. 아마 그것이 공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창원시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는 부분이 바로 이제 단일화 여부입니다. 지난 주말 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후보님과 안 후보님을 또 잇따라 만났어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후보님은 그 공천 과정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안상수 시장의 그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단일화라는 것은 정의를 한다면은 자기 자신도 후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돼야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안상수 후보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본인이 아니면은 즉 본인이 전제가 되는 단일화가 아니라면 어떤 단일화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분의 말씀이 지난 5월 20일 날 언론 인터뷰 시에는 자기가 100% 당선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보수 분열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단일화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또 이기호 무소속 후보님께 단일화 제의를 했다가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27일 날 MBC와 언론 인터뷰 시에도 여론조사 방식의 그런 일반적인 단일화는 본인은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취지의 맥락을 제가 알기로는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틀 전에 이재호 전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즉 본인의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보수의 대통합이라는 그런 우리 시민과 보수 지지층 우리 당원들의 단일화 요구를 절대로 거절하거나 거절할 명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안상수 후보님의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 발표된 입장 부분들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조 후보님의 그 단일화 가능성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단일화 가능성은 오로지 안상수 후보님의 인식의 변화에 딸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장 일반적인 단일화가 뭐 여론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것조차도 본인은 거부하고 있고 오로지 본인 위주로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점이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안 시장, 그러니까 안 후보 측에서 그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은 단일화에 대한 어떤 그런 자세는 그렇습니다. 안 후보가 전향적인 자세를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공천 과정에 불복하고 거기에서 탈당 무소속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당과 당 대표 공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 당원들에게 사과도 수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드릴 질문이 참 많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약 이야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말씀을 조금 짧게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 현재 마산 3.15 의거일 이 국가기념일로 해마다 정부 주관의 기념식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후보님은 3.15 의거 기념일을 창원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3.15 운동이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4.19 혁명을 촉발한 촉매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가지고 추모공까지 돼 있는데 현재 이 정부 들어서 5.18이나 제주 4.13 4.3과 비교할 때 너무 우리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에서는 3.15 최초 발상지가 우리 마산이 아니고 강주 금남로라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시 차원에서 그런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3.15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서 그런 강주의 주장에 대해서 세기를 박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제주의 경우에는 4.3 사건을 국가 추념일로 해서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의 요구를 했는데 제주의회에서는 다시 재의결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저희 3.15도 충분히 지방 공휴일로 지정해서 다른 지역 강주에서 우리 3.15의 발상지를 빼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5.18 정신이 들어있는 광주하고 너무 이렇게 대립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건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동시에 동일한 대접을 요구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그런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창원시에 거주하는 청년 2,000명을 선정해서 시가 지정한 곳에서 1개월 교육과정을 마치면
60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앞서 있었던 그 토론회에서 이 공약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 창원에 있는 관내 6개 대학에서 약 9천 명 가까이 1년에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현재 청년 실업률이 상당하고 체감 실업률은 24%까지 달하는 정도입니다. 청와대의 청년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제로를 가리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즉 교육의 본질은 물론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잡을 수 있는 동안에 물고기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토양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고 네. 무상교육도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즉 인문계 출신들이 이공계 계통의 기업에 취업을 원할 경우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전혀 사전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 수당을 통해서 그네들이 이공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서 우리 기업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다리와 안전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제가 이 청년 수당을 도입한 골자이고 이미 청년 수당 제도는 민주당 지방 정부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그 600만 원의 청년 수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취업이나 창업의 어떤 준비 자금 성격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샵 버튼 누르시고 2353번으로 지금 조 후보님께 혹시나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 몇 분이 보내주셨네요. 네, 네. 예, 즉석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7586번 쓰시는 분, 그다음에 1634번 쓰시는 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견해를 지금 물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을 딱 드리려고 하던 지금 순서인데 잘 됐네요. 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면은 버스 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 또 요금 인상 요인 억제는 물론이고 승객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죠? 네. 예. 자, 400억 원의 그 예산을 투입하면 전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예, 기존에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신에 재정지원금 제도에서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준공영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후보에 따라서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저같이 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400억의 예산은 이제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유비쿼터스 이런 CT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준공영제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버스의 경우에는 전기차 버스로 대체를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 그리고 교통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그것을 신분증 대신에 카드로 도입한다든지 네. 혹은 현재 시내 난문지구라든지 또 삼진지구라든지 북면 동업 이런 교통 취약 지구에 대한 버스 정설이 필요합니다. 그 정설하는 데 있어서 또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합친다면은 한 40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 예산의 내용은 준공영제의 내용과 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은 제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유비쿼터스 CT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종합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충분히 예산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최근에 그 드러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창원과 김해 간 그 노선의 그 시내버스를 전환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서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취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한 혹시 후보님의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자세히 아직 그 검토를 그러니까 해보지 못해.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다.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 좌석버스와 동시에 일반 버스도 병행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것이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내버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이제 약속하신 부분이 있고요. 자,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창원의 절반이 넘는 숲이 이제 아파트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님은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해서 시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전면 시행된다면은 우리 국가 산단의 절반 이상의 규모의 우리 시민들의 쉼터인 숲이 사라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다는 일몰제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의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창원시가 매입하려고 하면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네. 그래서 이 점도 국비 지원이 전제이 되기 때문에 이 일몰제 매입에 따른 예산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 운동을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펼쳐나갈 생각이고요. 예. 특히 창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경우에 민간 특례 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공급 가행으로 아파트 값이 가장 폭락이 심한 지역이고 또 전국에서 최다의 아파트 미분양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 정책과도 연계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후보들에게 공통으로 드리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짧게 좀 답변을 드렸으면 그렇게 좋겠고요.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이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의 해법 마련입니다. 국비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통해서 그 인공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가포지구의 관리 지위까지 가져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죠? 네. 예, 좀 말씀 더 덧붙여서 들어볼까요? 예, 결국은 해양신도시는 이제 문화와 관광이 있는 공익적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민자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비 지원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정부는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했는데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우리 창원시의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이 네. 바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의 기업도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 기업도시라는 것은 일종의 핵심 도시와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 진주가 핵심 도시 지정을 받아 공공기관이 이주함으로 해서 지역균형 개발을 추구했던 것인데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업도시 지정을 받으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비가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자 사업자가 그렇게 수익성에 매몰되지 않고서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민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양 항로화 기업도시 특별법 지정을 네네. 받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게 된 것입니다. 특성이 바로 해양 항로화 관광 기업도시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창원시가 전국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창원 지역에 지난달 말 미분양 공동주택 6,894가구입니다. 전달보다 22% 넘게 또 늘었는데요. 자, 이 미분양 아파트 문제 이대로 두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예. 해법 마련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견해신가요? 크게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공급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 특례에 의해서 그 숲속에 또다시 수많은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시장에 취임한다면은 더 이상 아파트 공급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수요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인구를 늘리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해소될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그 기업의 취업에 있는 청년 취업자라든지 혹은 신혼 세대에게 기업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을 아파트를 매입해서 사원용 아파트로 전환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시장에 침하게 된다면 네.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4원형 아파트 전환. 예. 네. 그 수요 공급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허성무 후보의 그 공급 제한 정책과도 좀 어떻게 맥이 이어지는 느낌인데요. 예, 그것은 뭐 다른 후보들도 대부분 다 그 정책에 공감하고 있고 다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수요를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서는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결국은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계산업 구조고도에 박차를 가해서 그와 관련되는 첨단 산업을 많이 유치해서 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겠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로 이것과 이런 문제와의 또 연관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야 인구가 늘고 청년들이 취업이 되고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수요가 촉진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월 13일 선거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각오로 임하실 것인지 마지막 각오의 말씀 들어볼까요? 예, 정말 창원은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창원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창원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대학 졸업 맞고 변호사로서 첫 발을 들이뎌서 여기에서 제 세 아이를 양육하고 또 변호사로서 사회적인 명성도 얻게 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그런 은혜를 창원에 돌려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제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경제정책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창원 경제가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그 대안과 해법을 우리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설득해서 반드시 시장에 당선되어서 창원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각오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예. 자, 창원 경제 살리기에 더욱더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